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매출 향상을 위한 홍보 및 PR 전략 교육과정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셀러비전 대표 임희연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리스크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창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선배들한테 들으려고 하질 않았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한테 교육을 듣고 코칭을 받고 그 안에서 나만의 대처법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제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터득을 했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창업자로서 또는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요 3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나 상품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특허에 관련된 부분. 또 세 번째는 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크게 사업을 할지 아니면 그 군 안에서 작게 사업을 하던 간에 내 브랜드를 어쨌든 작게든 크게든 나는 비용을 들여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또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매출을 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브랜드의 이름을 네이밍을 갑자기 바꾸게 된다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큰 그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라인업,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전략들에 대비해서 이 브랜드나 상품을 나는 과연 잘 만들었는지 또는 그게 내가 생각하고 진입하려고 하는 채널에서 이 브랜드나 상품이 문제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건지 아니면 또 프리미엄 이미지로 다가갈 건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건지에 따라서 이 브랜드나 상품의 네이밍들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굉장히 초석을 세우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과도 같은 태어나서 바로 이제 지어지는 그런 이름과도 같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애플 브랜드 있잖아요. 일례로 중국에서 이 애플 브랜드를 애플 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일개의 개인이 애플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그 사람에게 10억을 지급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중국의 개인이 그 브랜드를 특허를 내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약에 내가 처음에 그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했었다면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행태나 아니면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처방으로 나는 그것들을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국내 이제 주방용품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한 50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상상도 못했대요. 근데 또 중국에서 그 브랜드의 이름을 이미 다른 개인이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은 심지어 협의가 안 돼서 한 번에 돈을 받고 이렇게 그만둔 게 아니라 한 개가 팔릴 때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 피를 받았어요. 상표 특허비로. 그것처럼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살리거나 상품을 살리는데 나는 많은 돈을 들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남이 내 거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 또는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가 갈 수 있는 요소들은 혹시 없는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것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사실 맨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내 PB를 하거나 내 서비스를 한다면 누구나 꼭 내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상품에 대한 이미지, 네이밍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업들은 사실 외자로 바꾸면서 옛날에 골드스타 같은 경우 그런 올드한 느낌을 다시 트렌드한 GS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기존의 G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또 지급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내 브랜드, 내 상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또는 그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 살펴보시고 방어를 하셔야 돼요. 방어를 할 수 있는, 제가 창업자로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일단은 상표에 대해서 내 분야에 대한 특허를 걸어두는 거고요. 또는 내가 만약에 수출을 하거나 할 거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그 국가에 대해서 미리 상표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둬야 됩니다. 이런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수출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전혀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국내에서는
벌이라고 하는 그 B라는 BEE라는 거를 그냥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 상품이 지금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됐는데 그 해외의 그 지역에서는 그 B라는 게 욕이래요. 그것처럼 내 제품이, 내 브랜드가, 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상대방이나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채널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는지, 어떠한 다른 이미지는 없는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프리미엄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 중에 장갑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때를 미는 떼장갑이에요. 네. 근데 그것에 이제 네이밍을 하는데 제가 정한 가격대가 뭐 때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올리브 땡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세련되면서도 좀 직관적인 이름,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브랜드는 때르미오라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제조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고,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한 상품명을 명명하는데 좀 직관적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떼술술 장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때가 쏙 빠진다고 해서 때 쏙 비누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제품도 저희가 벌써 한 700만 개 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내 서비스가 과연 정말 어디에 적합하게 포지셔닝 되었고 또 나는 나아갈 방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포지셔닝에 맞는 상품명을 지으시는 게 바로 현명한 대처 방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특허입니다.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와 만들 수 없다.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면. 근데 내 제품이 다 좋다? 근데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그 특허가 오픈돼서 금방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굳이 특허를 내지 않더라도 나만의 독보적인 기술일 것이냐? 두 개 다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있던 어떤 기술력이나 뭐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잘 엮어서 나만의 기술로 독보적인 특허를 만들어낼 것이냐. 요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이 뭐 아모레도 뭐 CJ도 뭐 LG도 삼성도 다 마찬가지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 특허만 개발하는 박사님들이 무려 한 500분 정도 된다고 전 들었어요. 얼핏. 그것처럼 브랜드나 상품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쓰는 돈은 수조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특허도 마찬가지로 어떤 침해 요소가 있다면 엄청난 돈이 사실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또한 내가 다 잘 만들어 놨는데도 남이 그것을 침해했다고 저에게 보내면 더 이상 나는 팔 수 없는 게 돼버릴 수도 있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부분들이 그냥 사상 누각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독보적인 차별성이 있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차별성 있게 만들어낼까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특허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경쟁사 분석하실 때 특히나 기술적으로 특허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 분야를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분석도 하시고 그래서 내 특허는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시켜서 단순히 남을 공격하는 게 특허가 아니라 내가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바로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인데요.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벌어주는 것도 또 돈을 벌어주는 것도 사람이고요. 또 망하게 하거나 돈을 잃게 하는 것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되면서 그런 큰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시는데요. 특히나 창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럼 과연 잘 가려내고 잘 봐야 되는지를 정확히는 아실 수 없겠지만 조금은 내가 해칭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부분을 제가 근래에 만났던 창업자분도 어떻게 하면 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좀 구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와 어떤 결이 맞는 사람? 내가 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돼줄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면 되는 건데요. 그런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과연 관계를 맺고 또 나쁜 사람이나 그런 뭐 사기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은 대부분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주의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선배님들의 말을 잘
새겨듣질 않아가지고 크게 한번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눈은 잘 보는데 말만 뻔지르르한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정말 실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물론 관계가 있다 그러면이야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그냥 말만 듣고 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현장에 가보시고 아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듯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내가 직접 만들고 있지 않다면 남이 어떤 외주가 나의 파트너가 만들고 있는 현장에 반드시 가보셔야 되고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브랜드 또는 상품, 이미지를 잘 구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마련을 잘 해두시고요. 특허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사람 분야에서도 천천히 하나씩. 사람은 이렇게 급하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업을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서 6개월, 1년 하시려고 시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잖아요.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아마 사업을 시작하신 걸 텐데요. 그런 부분들 사람으로 함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갈 수 있는지를 잘 면밀히 보시면서 그런 리스크들을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강에서는 우리가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이런 리스크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뽑아가면서 알아봤고요. 6강에서는 그런 경쟁사, 협력사,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